자, 오늘 저희 또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 예, 뭐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도 또 언제 또 나올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 불러주시면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황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연휴 쉬는 동안 미국 증시 다행히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반등은 결국은 내 다음 달, 다다음 달 네. 25bp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확실시 되면서 처음에 우려했었던 정도의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가미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번에 발표된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반등이 났는데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악화가 되다가 이번에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결국은 12월 달 매크로 데이터가 이제 저점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경기에 이제 저점을 찍은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25bp의 인상이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지가 정말 궁금한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FOMC 미팅을? 실제로 지금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95% 이상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25bp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뭐 사실 지금은 초점은 결국 다음 달 2월, 3월의 FOMC보다도 결국 터미널 레이트, 최종금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5.5%에서 6%까지도 상당한 이제 비중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6%가 실제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정말 상상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장 금리는 그렇다면 두 자릿수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분위기에선 어느 정도 연준의 컨센서스, 즉 5.1% 내외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굳어져 간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안도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저희 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우선 지금 현재 업황이 좋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더 이제 커지는 분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예, 실제로 현직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점에 대한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로 한 하이퍼스케일,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가 견조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부분. 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AI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투자가 굉장히 활발화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결과물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AI를 주축으로 한 이런 투자가 이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공급망,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투자 축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굉장히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 네. 모습이 나타난다는 부분이 네네.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가 주가가 보통은 이제 선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주가가 어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기 한 2분기 정도 앞서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같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주가가 반도체가 좋아질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2분기 전에 이미 반등. 아니, 우리가 근데 안 좋다 할 때 이미 반등이 시작됐다는 부분. 예를 들면은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 좋아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안 좋아지는 이 구간을 네. 저희가 지금에서 이제는 앞으로 한 2분기 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네. 또는 뭐
앞서서 뭐 몇 달 뒤에는 좀 좋아질 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먼저 올라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근거로? 우선 결론적으로 네. 그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어. 없고요. 예. 단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경험상 예. 이 정도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다. 뭐 물론 좀- 그게 다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예. 어쩔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떨 때는 이제 그 재고의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예. 재고 수량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 때 그때 다르긴 한데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통 분모가 가장 크게 겹치는 부분 정도 즈음에서 네. 주가는 이제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지금 그래서 주가가 아니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지금 없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까지 최악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네. 반등이 나온다는 게 역설적으로 지금 저점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답은 주가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났는데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 지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있는 실제로. 거고. 예, 답은 결국 주가가 정하는 거지. 예. 그 투자자가 정할 일은 아닌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뿐이죠. 아, 이러한 정황상 그리고 주가의 흐름상 지금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어떤 사이클을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뭐 재고의 현황을 다 지켜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사이클을 빗대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의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지, 그러니까 지금 사기는 적절한 시기인지,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시클리컬 업종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예.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죠. 쌀 때 예.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야 되느냐. 예. 그게 시클리컬 업체의 특징인 거거든요. 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가 올라가는 거죠. 낮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높해. 주가는 여전히 수치만 났을 땐 비싼 게 맞는 거죠. 주가가 아무리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비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 하반기 내년 초에 다시 밸류가 올라간다면은 그때 되면 내년 이후에 싸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주가가 그렇게 싸느냐?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올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형적인 이제 시클리컬 주식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화학이라 정유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 결국은 고퍼라는 거는 시황이 안 좋고 부정적인 전망이 많을 때 그래서 정말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일이 보기가 힘들다. 조금 단순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런 어떤 분위기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 예. 투자에서 결국은 소수가 더 크게 수익이 났었고 예. 결국은 소수의 의견을 더 중시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지금이 예. 결과적으로 투자에 적기인 경우가 많았었던 거죠.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투자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개 더 여쭤보고 싶지만 저희 또 실적 발표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마지막 방송인데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빅테크 실적 시즌. 네. 저 어떻게 봐야 어제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2월 1일 날 다들 기다리시고 있는 메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유. 네.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은 2023년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작년에 어떤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헤지 펀드들에서 단기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10월 저점 이후로 주가는 40% 이상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 헤지 펀드 자금은 철저하게 단기 투자 자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CEO 마크 주커버그 CEO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은 어떤 메타의 차세대 주력 산업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실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당장 이번 분기에도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실적이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싼 밸류에이션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니까 여쭤보면 사실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를 타겟으로 한 지가 꽤나 됐는데 성과는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은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에 대해 좀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 선임님 의견 혹시 어떠신지? 예,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아마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100% 확신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 이제 시점이라든지 언제쯤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짚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어느쯤에서 해소가 될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이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컨텐츠, 소프트웨어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은 산업의 성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저는 전혀 하지는 않고요. 장기적인 성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다. 단지 이제 그 비즈니스의 과실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예전처럼 애플이 다시 한번 석권을 할 것인지 메타가 처음에 이제 진입한 것처럼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메타버스의 산업에는 실제로 많은 어떤 업체들이 어떤 발을 디뎌 놓은 상태입니다.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사실 이 메타버스 뭐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12월만 해도 메타버스 얘기하면 야 무슨 메타버스냐 그런 게 어딨어. 약간 허상이야 허상. 근데 딱 한 달 지나니까 뭐 메타버스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졌어. 갑자기 한 달 만에.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CES가 나오고 나서 그게 딱 CES 때부터 그게 좀 달라진 것 같고 애플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제품을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제가 어떤 흐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뭐 여전히 어떤 메타버스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체험해본 숫자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이제 어떤 사용자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부분의 늘어나는 속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이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바꿔 말하면은 그럴 때가 이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발빠른 투자 저는 네.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해봐야 될 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일단 시장의 관심을 좀 모았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우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컨센서스를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하는 걸로 마감을 했는데 매출액이 527억 달러, 컨센서스가 529억 달러였으니까 뭐 거의 이 부분은 부합을 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2.32달러가 나오면서 컨센서스 2.29달러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10억 달러 이상 하회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 12억 달러 정도 비용 감축 효과가 있었고 특히 주력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저가 YOY 기준으로 31% 이상 성장하면서 여전히 이제 성장 동력임을 보여주고 클라우드가 살아있음을 상당히 이제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요 애저 같은 경우에 31%가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증가폭 아니에요?
제 기억에 제가 방송 작년에 예. 처음에 했을 때 한 5-60% 정도 됐던 걸로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줄어든 거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를 31%인데 한다면은 가장 낮은 증가 성장률이. 야, 이거 진짜 참. 30%대를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여전히 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뭐 윈도우나 서피스 부분을 담당하는 MPC 사업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에 많이 미치지 못하면서 전년 네. 기준으로 거의 20% 정도 역성장을 했는데 그 오피스 365라든지 윈도우 커머셜 같은 비즈니스 부분이 특히 안 좋았었고요. 윈도우 판매는 무려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PC 부진하고도 영향이 연관되죠. 있고요. 그렇죠. 콘솔 게임기는 이제 엑스박스도 1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콘솔 게임 부분은 그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이제 판매가 늘어났던 분야인데 아무래도 주력 이제 그러니까 1등 업체인 플레이스테이션에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파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원하는 정도의 만족할 만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쪽에 어떻게 보면 또 큰 형님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모았는데 실적 발표하고 우선 시장이 많이 좀 올랐다가 가이던스 좀 부정도로 나오면서 일단 네. 약간 또 밀리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뭐 마이너스 2.7% 정도 프리마켓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변동성이 좀 큰 하루긴 하네요. 예. 그렇게 선생님 떨어지고 뭐 있습니다. 오늘 일단 어떻게 보면 어쨌든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지난 1년간 또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의견 나누면서 추억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본인 생각이 우리 투자 전략 관련 좀 아이디어 나눠주고 가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웠던 1년인 게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투자자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었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투자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를 꼭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기회는 시장에 남아 있는 분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상승장일 때 이제 참여하셨다가 작년에 이제 첫 하락장을 맛보고 손실 혹은 그냥 수익 낸 거를 다 돌린 다음에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목격이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꼭 그래도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시장에 남아 있어라. 그거에 완전히 본인이 관심을 끊는 거하고 시장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 거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수익이 뭐 조금 나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굉장히 큰 기회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기회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카드를 쳐도 카드 게임을 해도 카드를 치는 장소에 앉아 있어야지 기회가 오는 거지. 자리를 떠나면 내가 돈을 예. 카드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카드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흔한 초보자들의 생각인데 아, 패가 그래요? 들어오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그렇게 잃었나 절대 봐요. 그렇지 않고요. 예. 카드 세개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잃었어요. 우선 포커에서 패가 잘 나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패로 싸우는 게 제일 무조건 하수입니다. 운칠 기삼인 줄 알았죠. 네. 예. 물론 패가 유달리 잘 들어오는 날이 예, 있죠. 예. 그날은 무적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제 꼰대 같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락장이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이 투자 업무를 한 지 꽤 오래 지났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상승장만 경험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상승장을 경험하고 어떤 특정 종목으로 큰 수익을 냈던 적도 있는데 이때 대부분 많은 과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내가 잘하는구나. 예. 그리고 그거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어. 예. 왜냐하면 본인 확신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맞다는 판단에 쌓이게 되는데 작년에 좀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맞지 않다는 어떤 경험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만 하고 네. 계속 깨지지 않을 경우, 손실이 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한 번에 더 손실이 날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음.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강세장, 약세장을 모두 경험하는 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투자를 1년 할 게 아니라면은 나중에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부분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꼭 어떤 향후에 수익을 위한 원천으로 삼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을 봐왔지만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분들은 아쉽게도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한 20% 정도? 많아야 20% 정도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것 같고요. 30% 정도는 본전 정도 혹은 본전을 약간 넘는 예, 그냥 은행 이자 정도 수익 정도를 내는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절반 50%의 투자자분들은 손실인 거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참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답이 없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예. 어떤 분들은 정말 10년 넘게 투자를 해서 큰 돈을 일구시는 분도 있고 뭐 3개월, 6개월 정도 뭐 수익 매매를 통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단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꾸준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후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극소수. 예, 결국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기간은 뭐 3개월, 6개월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확률 높고 좋은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어떤 투자 격언을 정말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거든요. 시기에 따라 다르고 투자자분들도 각자의 잘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철학, 본인의 스타일을 확고히 정립을 하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떠한 뭐 문구 혹은 어떤 잘한다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 어떤 투자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올해 장을 짧게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올해 예상을 할 때 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는 뭐 상저하고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엔 좀 좋아진다. 일부는 상고하저 하반기에 더 안 좋다. 뭐 소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상고하저가 되든 상저하고가 되든 저는 올해 산 주식들은 결국 내년에 차익 실현을 할 기회를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기회가 올해 하반기에 오느냐, 내년 상반기에 오느냐, 내년 하반기에 오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지금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타이밍이 언제가 됐든 예. 차익 실현을 할 기회를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에 준다면은 저는 매수를 하는 시점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제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는 각자가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뭐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고 불안한 심리가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럴 때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였고요. 예. 시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거든요. 어쩔 때는 예전하고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시장이라는 건 사람의 심리가 녹아 있어요. 심리가 녹아 있다는 거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론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완전 가설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호재 악재가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면은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싸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가 여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AI 시대지만 투자를 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결국 지금의 이러한 공포 심리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주식의 이론 가격,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주식도 부동산도 모든 경제 활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틈새에서 투자의 기회를 포착하는 건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왜냐? 사람의 감정을 역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공포심, 주위의 만류, 대세를 역행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를 감행할 수가 있다면은 결국 그게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왔고요. 네. 투자자분들이 꼭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네. 실행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상당히 오래 하면서 손절도 많이 있었지만은 네네. 뭐 결국은 기회를 줍니다. 시장은 아. 기회를 주고요. 뭐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예. 기관 투자자 분들의 보다 더 나은 무기는 결국은 시간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자금력도 부족하고 정보력도 부족합니다. 포커를 치면은 누가 돈 따나요? 실력이 다 똑같다면 패준 사람. 하우스. 판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따. 판돈 많은 사람. 실력이 동일하다면. 어.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판돈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죠. 예.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앉아 있는 수밖에는 없어요. 아. 기관 투자자들은 시간에 쫓기는 투자자입니다. 내가 남들 BM보다 더 벤치마크보다 잘해야 되고요. 경쟁사보다 잘해야 돼요. 그것도 한정된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돼요. 시간에 쫓깁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느긋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예.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1년 동안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마지막이라 참 이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연초에 예. 또 정대 이별이었고 연초에 예. 또 이별하게 돼요. 예. 오늘 음력 새해 첫날인데 첫 방송인데 바로 이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또 기회가 되실 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다시 출연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잠실 지점 가시면 음. 네, 저희 리얼 드래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지금까지 생각하신 투자 아이디어, 예, 투자 철학 또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진현 선임님 저희와 같이 1년 딱 함께 해주셨고요. 뭐 1년 동안 사실 그래도 아마 진솔한 모습으로 구독자분들께 좀 마음 전하지 않았나. 그동안 좀 감사했던 마음 전하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2부 오늘 오랜만에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또 미국 시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